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괄호 안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이로스 친구들 저기 뭐야 수능친 친구들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뭐죠? 네? 어, 진짜? 네. 국화입니다. 제목이 국화 옆에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국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국화는 세계의 4대 절화라고 그래서 이 꺾을 뭐 이렇게 절자를 써서 꽃꽂이나 꽃바구니에 가장 많이 쓰는 꽃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카네이션, 튤립, 장미 그 안에 국화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친구들 사군자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뭐 매낭국죽 뭐 이런 거. 그 사군자 안에도 들어가는 꽃이 바로 국화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고 군자라고 이름을 붙여줄 때는 사람에게 너무 훌륭하고 좋은 점이 있다. 그 성품이나 학식이 본받을 만하다라고 할 때 군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꽃에 식물에 군자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에게 사군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국화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본받을 만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코스모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가을을 맞이하는 꽃으로 코스모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낮보다 밤이 길어지는 데를 딱 깨달아 가지고 그때 바로 꽃이 핀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제 코스모스는 좀 어리버리해 가지고 장마철이나 이렇게 날씨가 흐리면 어머 가을인가 봐 하고 펴버리는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국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밤이 길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어두운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속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까다로운 꽃이어서 이렇게 10시간 이상씩 밤이 지속되는 게 몇 주는 되어야지 지금인가? 라고 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가을을 기다린다고 해요. 특히 서늘한 날씨를 좋아해서 딱 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머야 잘못 폈구나 라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시간 이상씩 밤이 길어지는 시간을 몇 주가 될 때까지. 또 어떤 본받을 점이 있냐면은 우리도 여기 바깥에 보면 국화가 있죠. 근데 선생님은 그 꽃꽂이 이제 여름 동안에 어떤 집사님의 수고로 항상 그 꽃꽂이를 보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쁜 꽃이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맨날 꽃을 갈아주는데 이제 매일매일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나가면 항상 여전히 너는 언제 시들 예정이니?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들지를 않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도. 도대체 어떤 비결을 있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피어 있고 우리가 이 국화를 오래 볼 수 있는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 국화꽃은요, 저 우리가 한 잎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잎이 한 잎이 아니라 저거 하나하나가 개별의 꽃이라고 그래요. 꽃 한 송입니다. 그러면 저 작은 꽃들이 거의 300개에서 500개, 어떤 꽃은, 어떤 국화는 1000개 가까이가 모여져 있는 꽃이라고 해요. 작은 꽃 하나가 거의 500개 가까이가 모여가지고 한 송이를 우리가 말하는 그 한 송이가 된다고 합니다. 한 송이가 아니라 국화 꽃다발인 거죠. 이 작은 꽃들이 한 곳을 향해 처음에는 시선을 다 향하고 있다가 어둠이 길어지는 확실한 때가 되면 이 친구들이 제일 바깥에 있는 애들이 먼저 핀다고 해요. 천천히.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애들이 또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들이 또 서서히 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꽃이 약간 세 가지 종류가
시기를 달리하면서 핀다고 합니다. 전체가 다 피는데 몇 주가 걸리냐? 2에서 3주가 걸리고 어떤 꽃들은 이렇게 피어서 길게 가는데 2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도 해요. 그러면 도대체 또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도 또 오래 가잖아요. 이 국화는 수분이 되게 적다고 그래요. 그리고 얘 자체적으로 노화 방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늙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국화가 우리나라에서 참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잖아요. 이 국화의 고향은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 저기 월화송도님처럼 중국이 고향입니다. 중국의 중부 지역이 고향인데 이 지역이 약간 이제 여름과 가을 기온차가 크게 나면서 서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를 우리나라에 데리고 왔는데 마치 자기네 땅인 것처럼 원래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을이 되면 전국 사방 곳곳에서 국화 축제로 지금도 여러 곳에서 국화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국화가 화분 하나가 있고 그렇지만 그 가만히 향기를 맡아보면 은은한 향기가 맡아질 때가 있는 것을 느꼈나요, 혹시? 네, 이 국화는 작은 꽃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은은한 향기가 길게 오래 가기도 합니다. 향기도 오래 가죠. 인내도 보통 인내가 아니죠. 자기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죠. 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참 본받을 만한 그런 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이 국화를 꼭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구나. 함께하면 더 아름답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남을 수 있구나. 깊고 은은한 향기를 이렇게 여러 시간 동안에 맡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국화 같은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라 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은 이 국화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 말씀해 주셨을까요? 성경에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선한 역을 끼치며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루하루를 날마다 기대하며 저희들이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